한반도에서 외국과 교류가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다. 고대부터 만병통치약이라 불렸던 명약, 바로 인삼이다. 인삼은 한반도의 역사가 쓰여지면서부터 함께했다. 사람을 고치는 약으로 그 쓰임은 수백 가지에 달한다. 땅에 씨를 뿌려 최소 6년의 시간이 흘러야 인삼을 캘 수 있다. 인삼을 키우는 건 기다림과 정성을 쏟는 일인 것이다. 조선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무역품 인삼. 그 인삼을 두고 벌인 미국과의 조선 인삼무역 전쟁. 그 승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이 인삼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삼의 신비한 성분을 과학으로 풀었다.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는 분기점. 그래서 사시사철 통풍이 잘 되는 곳. 비옥한 땅을 지녀 땅의 힘이 건강한 곳.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다. 풍기역이 내리면 바로 마주치는 곳이 있다. 나오자마자 풍기 인삼시장, 아우 굉장히 큰 게 있네. 인삼하면 떠오르는 지역 중 하나는 바로 풍기일 겁니다. 풍기는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이죠. 이 산맥의 기운을 받은 풍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인삼을 재배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기는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고산 분지 형태다. 지형 때문에 평균 11.9도의 높은 일교차가 나타난다. 이런 지형과 일교차는 인삼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풍기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주요 인삼 재배지였다. 고대 풍기는 신라의 영토였다. 삼국사기에 당나라 현제에게 하정사를 보내어 산삼 200근을 선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풍기 인삼 시장에 직접 찾아가 봤다. 700여 개의 점포가 인삼은 물론 인삼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인삼 관련 식품을 팔고 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풍기 인삼 시장을 찾고 있었다. 농가에서 직접 재배되고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인삼의 신선도는 최상이었다. 여기 풍기 인삼이 다 모인 겁니까? 네, 풍진산입니다. 아, 야. 아, 얘는 몇 년 산 정도인 거예요? 그 6년근. 아, 6년근. 이야, 와. 그냥 인삼 튼실한데, 요런 거는 몇 년 산인가요? 네, 이것도 5년근이에요. 5년근. 네, 5년근. 아. 풍기 인삼은 육질이 단단해 중량이 무거운 편이다. 질 좋은 인삼을 연간 약 393톤을 생산해내는 풍기. 그래서 풍기 인삼으로 만든 인삼 가공 제품은 20여 종에 달한다. 요거는 이제 진액에다가 진액. 이렇게 꿀을 타서 손님들 드시기가 편하게 이렇게 애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어우. 여기 홍삼 진액에다가 예, 예. 꿀이랑 섞어갖고. 예, 자처럼 타서 이렇게. 아, 이렇게 좋네. 맛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인삼 네. 따듬어요. 아, 이거 왜 다 여기 잘라내는 거예요? 여름삼이라서 이렇게 아, 정리하고 있는 예, 거구나.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삼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요. 예. 여기 장사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장사한 지가요? 네. 장사한 지는 뭐 바로 얘기해도 돼요. 네. 한 30년 돼요. 30년. 예. 야, 그럼 이 시장의 역사와 함께 했겠네요.
예, 그렇죠. 그 옛날 여기 시장은 어땠어요? 이렇게 건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기 참 초라한 뭐 스레트 집이었는데 이 건물을 다 이제 철거하고 새로 우리 인삼시장을 지었어요. 야, 그럼 옛날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지요.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네. 이 삼을 많이 드실 줄은 몰랐어. 또 삼이 비쌌고. 네, 그렇지. 과거 재배하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었던 인삼. 그 인삼은 어떻게 자라고 수확할까? 그리고 인삼은 사람에게 어떤 양리 작용을 할까? 선망의 대상이자 고귀한 명약으로 불렸던 인삼. 인삼이 가진 신비한 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인삼을 알기 위해선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인삼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인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름은 알고 있었다. 신받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인삼의 고유가 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인삼은 산에서 났던 산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심이 산에서 우리 밭으로 내려온 건 인삼을 기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농업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인삼에는 수천 년의 우리 역사가 깃들어 있고 우리 조상들의 과학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인삼에 관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삼의 우리말 심. 심은 중심이라는 뜻도 포함한다. 인삼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인삼 박물관을 찾았다. 인삼의 기원, 중국문에서 삼이라고 표기해 본 거고, 맞아, 인삼은 이렇게 위에 햇빛까지 다 시원하면서 인삼은 뿌리 모양이 사람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귀신 같은 효험이 있다고 하여 신초로 불리기도 한다. 관장님, 예, 이 풍기인삼 하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삼이 그 음지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해가림막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공기 순환이 안 돼가지고 내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 그 생육에 영향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소백산의 골바람이 연중 불어오면서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인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반도의 인삼의 시작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예.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주세분 군수 얘기 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주세분 군수와 인삼에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주세붕 군수께서 1541년도에 풍기 군수로 부임하십니다.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저 풍기 지역에서 산삼을 그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 공납 제도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선 중종 때인 1541년 풍기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풍기 지역이 산삼 생육에 적합한 자연 환경임을 깨닫고 산삼씨를 심어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배의 성공, 백성들이 산삼을 채취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부터 풍기에서 본격적으로 인삼 재배가 시작됐다. 풍기와 함께 인삼 재배지로 꼽히는 금산. 금산군 인삼 생산량은 전국 약 15% 비중을 차지한다. 농가 소득은 총 355억 원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한다. 임동현 씨의 인삼밭이다. 인삼은 6년 이상을 기다려야 만나지만 매일 돌봐야 한다. 인삼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결같은 정성은 인삼을 튼튼하게 한다. 임동현 씨의 밭은 인삼의 최적 재배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그 특징은 풍기와 비슷하다.
지형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해발 200m에서 250m 이상 고지입니다. 고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 금산인삼이 고려인삼이 참 유명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적인 특성입니다. 강수량이 좀 고르고요. 그리고 그 하루 일교차가 10도씨 이상 나는 약간 좀 특이한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의 발상지와 같은 곳이 있다. 바로 계삼터다. 계삼터는 말 그대로 최초로 인삼을 심기 시작한 곳을 가리킨다. 금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조성된 곳이다. 진학산 산신령을 모시는 계삼각을 조성해서 매년 금산 인삼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계삼터는 고려 인삼의 1500년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금산 인삼의 유래는 1500여 년 전 이곳에서 강처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들자 그는 관음굴에서 모친의 쾌유를 빌며 백일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찾아 어머니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산삼 씨앗을 금산에 뿌렸다라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본초 경집주라는 중국 문헌에는 인삼은 백제의 것을 중요시하는데 모양은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며 기운과 맛은 상당삼보다 부드럽다라는 기록이 있다. 문헌적인 기록으로 봐서 그 당시에도 삼국의 인삼 중에서 백제삼을 갖다가 최고로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백제에 말하자면 현재 이제 충남 금산이 되는데 이 금산이 고려 인삼의 그 후예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주산지로서 인정받아 온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의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이곳에서는 인삼 품질 육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나 인삼 유전자 분석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인삼 품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삼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인삼에 대해서는 종주국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 육성이라든지 또 재배에 있어서도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보다 쉽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또 노동력이 또 절감이 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량된 품종들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일정 환경에서 병을 견디는 품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선 6년 이상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인삼 농가에는 고무적인 일 중 하나다. 현재는 고온이면서 또 병에 강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가공 적성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삼 재배는 6년이나 길게는 10년 이상 인삼을 심어두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인삼을 수확하고 나면 그 땅은 휴작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삼을 재배한 땅에 2년 내지 3년은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인삼은 그 식물학적 특성상 한 번 재배한 토양은 장기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일정한 시기에 휴작을 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그런 이유로 해서 금산은 오래전부터 논삼 직파 재배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직파 재배는 농경지에 직접 씨앗을 뿌려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양의 작업이 없이 씨앗을 뿌려서 수확까지 하는 것이다. 금산의 인삼 재배법 중 특별한 방법이 있다. 인삼을 직파 재배한 곳에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논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휴작기를 거쳐야 하는 인삼 농지를 논으로 이용함으로써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인삼을 재배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또 다른 수입 창출원을 만들어 주었다. 3, 4년 후에는 다시 논에서 인삼을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해가림 시설을 재래의 전통 방식인 볏짚 해가림 재배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삼 표준 경작법에 준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재배 형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경지는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지만 잠재적으로 경작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벼농사가 불가능한 인삼밭은 인삼을 수확한 후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흙을 섞어주는 작업을 한다. 땅을 계속해서 갈아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삼은 왜 연작이 불가능한 것일까? 결국은 그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균이나 일반 곰팡이들이 인삼을 와서 싹 다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썩게 되는 거예요. 땅속에서 썩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작 피해라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객토와 옥수수과의 그러한 작물을 키워서 한번 뒤집어 엎고 다시 또 균을 죽기 위해서 농약도 치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반음지 식물이라 한다. 그래서 햇빛과 일교차 그리고 땅의 성분이 중요한 작물이다. 특히나 인삼은 땅을 가린다. 뿌리와 뿌리 줄기에 많은 성분들이 응집되어 있어서 땅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삼 재배법은 현대의 환경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터널이나 비닐하우스에서까지 인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재배 방법은 파종이라든가 이식, 관리, 수확 등의 많은 이 노동력이 투하가 됩니다. 이런 그 많은 노동력 투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는 터널 재배나 하우스 재배 등에 대한 재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터널 재배나 하우스 재배를 할 경우에는 기계화 재배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농가는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겁니다. 풍기에는 이제 막 심은 씨앗부터 4년째 자란 인삼 등 다양한 나이의 인삼들이 땅속에서 자란다. 야, 와, 이게 다 인삼인가요? 예. 이거는 지금 몇 년근인가요? 4년근요. 4년근요. 예, 예. 4년근 인삼이라 해도 거진 6년을 가꾼 밭이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기까지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농부의 노력이 담긴 인삼, 어떻게 수확할까? 그럼 요거 정말 죄송한데 요거 좀 하나 캐볼 수도 있나요? 예. 어떻게 캐면 되나요? 이게 네. 뿌리를 이렇게 잠깐만, 45도로 각도로 이렇게 숨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쪽에 몸통 아. 위에 머리가 있고 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뿌리씩 뽑아야 되네요. 예. 이제 또 땡기면은 이거 다 끊기고. 야, 이게 와, 4년인데도 향이 이렇게 진하네요. 야,
그 멍게복에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허준의 동의보감 인삼주에서도 한자로 인삼이라 쓰고 바로 밑에 한글로 심이라고 표기했다. 동의보감에는 인삼을 활용한 처방이 736종에 달한다. 그만큼 여러 질병에 인삼의 효능이 발휘된다는 이야기다. 매우 다양하고 뛰어난 약효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기혈이 허하다든지 심신이 허약하다든지 특히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 또 심혈관 질환에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소아과 질환이라든지 부인과 질환, 그다음에 당뇨 등의 만성 질환에도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어진 한약재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미 보양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소아과 질환이나 만성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에서 약효를 나타낸 인삼. 인삼의 복용 방법은 다려 먹거나 음식으로 해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인삼을 먹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네, 인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강식품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먹습니다. 약탕기에 달여서 드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전가로 드시는 분. 그리고 저는 인삼하면 바로 이게 떠오르는데 바로 아하! 삼계탕 맞죠? 그죠? 잠깐만. 이 쌉짤한 인삼 냄새다가 향이 난다. 향이. 바로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오! 야, 향 좋다. 이거 인삼에다가 무슨 음식 냄새야 이거? 와, 괜찮은데 이거? 이것은 풍기인삼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든다. 풍기인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한다. 인삼의 향과 식감이 어느 음식에도 어울린다는 이야기다. 비빔밥에도 인삼은 훌륭히 제 역할을 한다. 다른 나물들과 고추장이 어우러져 대신 인삼의 향은 풍미를 더한다. 튀김옷을 입은 인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부감이 적다. 쌉싸름한 인삼 맛은 튀김옷을 입고 향기로운 독특한 튀김이 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삼계탕. 인삼과 최고의 궁합인 닭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식품으로 볼 때는 삼계탕이 이제 대표적인데 삼계탕도 여름에 이제 단백질도 보충하고 또 기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삼계탕의 삼자가 인삼 삼자고, 그죠? 닭은 개는 닭개자고. 그래서 여름철에 닭과 함께 인삼을 같이 먹게 되면 여름철에 이제 기운이 떨어진 경우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인삼으로 화려한 밥상이 완성됐다. 눈과 귀 그리고 건강까지 오감 자극 인삼 음식의 향연이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야, 요게 여러분들 6년근 몸통을 채를 싹 갖고 와. 어우. 야, 올해도요 무척이나 덥다고, 아니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럴 때 좀 기가 딸린다, 아니면 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그럴 때는요 이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보시면요 최고입니다. 손님들이 좋아하겠죠? 예, 예. 어유, 근데 인삼을 많이 이렇게 건강하시네요. 예, 인삼을 많이 먹어서 저는 1년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거. 한 번 더 맛을. 이 인삼 향이 그 기배에. 풍기의 맛을 봤다면
금산의 인삼 맛은 어떨까? 금산에는 인삼을 이용한 이색 음식이 있다. 바로 인삼 남자밥, 인삼 여자밥. 과연 남자밥과 여자밥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열치열의 또 하나의 음식, 인삼 전골. 금산이 이제 인삼하고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여기는 남자밥, 여기는 여자밥.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초 육수물에다가 홍삼이 가미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삼 보이시죠? 요거 남자는 기를 돋구는 사군자탕 위주로 한 그 육수물이고, 여기는 사물탕을 해가지고 아마씨가 가미돼서 혈액순환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밥입니다, 여성한테는. 인삼은 이제 일상에서 즐기는 식재료다. 재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싸 먹기도 힘들었던 과거의 인삼 대신 지금은 우리의 주변으로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신초라 불리던 인삼에게는 분명히 강한 기운이 있다. 자주 즐길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가 되었지만 잘 알고 즐겨야 한다. 약재이기 때문이다. 인삼은 여러 전통 문헌과 현대 문헌에서 보고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복용하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몸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삼만의 독특한 성분은 무엇일까? 특히나 다양한 질병에서 두루 효과를 내는 성분이 인삼 안에 있다. 고대부터 외국인들이 탐냈던 인삼. 불로장생의 약이라 칭송되던 인삼.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인삼에는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흔히 사포닌이라고 부르는 진세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가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물질이고, 또 그에 대한 논문들이 국내외에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전에는 인삼이 진세노사이드 RG1이 0.1% 이상, 그다음에 RB1은 0.2% 이상 함유되어 있을 때 이걸 한약재로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은 화학 구조의 특성에 따라 크게 중추신경계를 진작시키는 PPT 계열과 진정시키는 PPD 계열로 구분한다. 양리 성분이 골고루 분포해 있어 중추신경계에 대한 진작과 진정작용이 적절히 조절되는 약재다. 인삼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인삼이 갖고 있는 사포닌과 더덕이 갖고 있는 사포닌, 또 도라지가 갖고 있는 사포닌이 달라요. 이건 인삼이다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포닌의 구조, 또 사포닌의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인삼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포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인삼 성분을 분석하고 병에 대한 효과나 약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사포닌 성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인삼의 종류에 따라 사포닌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백삼, 홍삼, 흑삼을 추출하게 되면 그 추출물이 굉장히 농도가 옅은 상태에서 묽은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묽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농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농축해서 별도의 분석 장비를 분석하거나 또는 그 농축된 성분을 가지고 성분 분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 홍삼, 흑삼의 사포닌 성분을 분석해서 양리 효과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홍삼은 수삼을 찌고 숙성시키는 증습 과정을 거친 인삼이다. 홍삼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렇다면 흑삼은 무엇일까? 흑삼은 일반적으로 수삼을 홍삼을 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두 번, 수회. 대부분 이제 금산 지역에서는 9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최근 저희들이 확인하고 세팅한
방법은 한 5번 정도면 최대한 좋은 흑삼의 모양을 갖는 흑색을 띠는 흑삼이 제조가 됩니다. 수삼은 원래 인삼을 가리키는 말로 수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삼의 형태가 바뀐다. 수삼은 보관 기간이 짧지만 홍삼과 흑삼은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다. 처음으로 인삼을 익혀 먹은 기록은 고려 도경에 인삼을 날로 먹거나 익혀서 먹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홍삼은 인삼을 가마솥에 9번 정도 쪄내는 것이 전통의 방법이다. 최근에는 기계화되면서 증식할 수 있는 통에서 고온 고압으로 쪄내고 있다. 이렇게 인삼을 쪄냈던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홍삼을 만든 이유는 뭐 학설이긴 하지만 그 예전에 이제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공으로 많이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부패하고 하니까 한약재들은 쪄서 말리면 부패를 잘 안 하거든요. 또 이렇게 찌게 되면 또 맛도 좀 좋아지잖아요. 좀 단 성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홍삼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면서 이제 이게 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최근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흑삼의 사포닌 성분이 대사성 질환에 양리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뇨 수치가 낮아지거나 복부 비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수삼이나 백삼보다 흑삼에서 총 페놀 함량이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페놀 성분이 체내에서 대사하면 생리활성 물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 및 비만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질이다. 흑삼을 통해서 우리 성인병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좀 만들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사성 증후군, 대사성 환자들이라고 하면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복부 비만, 또 이런 부분들, 체지방 감소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이 일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인삼은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중국에서 조공품 형식으로 흘러들어간 인삼은 북경을 거쳐 남경, 그리고 광저우까지 갔다. 광저우는 당시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다. 독점 무역권을 행사한 서양의 13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상인들이 인삼을 싣고 해양 실크로드를 가로질렀다. 이러한 13행들을 통해서 서양으로 여러 중국의 약재와 더불어서 조선의 인삼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인삼의 효능을 크게 경험하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아편 전쟁이다. 아편 전쟁은 청과 영국의 전쟁으로 아편이 급속도로 중국에 유입되면서 피폐해지자 중국이 아편을 금지하면서부터 촉발된 서양과의 전쟁이다. 아편 전쟁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 인삼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우리 인삼을 복용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인삼의 중국 수출량은 크게 뛰었다. 아편을 해독하는데 고려 인삼이 특효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수출량이 평소 한 2만 근 정도 되던 것이 4만 근까지 급증을 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삼의 이 효능은 아편 해독뿐만 아니라 강장제라든지 또 만병통치약으로 중국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삼이 중국 광저우를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인삼은 서양에서 신비의 약초가 되었다. 파낙스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치유하다라는 뜻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다. 1844년 러시아의 메이어 CA라는 학자가 인삼의 학명을 만병통치약 인삼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었다.
서양인들도 일찍이 동양의 신비의 약초라고 하는 인삼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인삼의 시장은 결국 중국이 거대 시장입니다. 인삼을 미국에서 중국의 시장에 내다 팔 것들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1750년대 정도부터 미국 야생 인삼들을 캐서 중국 시장에다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화기삼과 중국삼, 우리 인삼은 모양도 다르게 생겼다. 화기삼은 잔털이 거의 없는 직선의 형태다. 전칠삼은 가늘고 무르다. 사포닌 성분도 우리 인삼은 38종으로 다양했지만 화기삼과 전칠삼은 사포닌의 성분이 단조로웠다. 북미 삼이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재배되는 삼들은 지포 물질로 생각했대 진소노사이드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류가 14가지 종류로 돼 있다. 또 전칠삼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삼들이 사포닌을 구성하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아편 전쟁을 겪은 중국이 소비했던 인삼의 양을 계산하고 인삼 시장의 가능성에 모험을 걸었다. 조선이 독점하던 인삼 무역에 뛰어든 것이다. 북미에서 발견되는 야생 인삼을 캐서 중국 시장에 팔았다. 조선의 인삼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시장 공세에 나섰다. 미국과 조선의 인삼 무역전의 시작이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던 조선 인삼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아메리칸 인삼은 저가로서 거래되었다. 문화적 컨텐츠의 힘은 조선의 인삼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조선 인삼이 미국 인삼과의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삼의 가치가 외국에서도 올라가자 조선 중기 상인들은 인삼 판매에 눈을 떴다. 특히나 개성 상인들은 홍삼을 중국에 팔아 큰 부를 축적했다. 1811년에 중국과의 인삼 무역량은 200건에 불과했지만 1851년 불과 40년 만에 200배 넘게 인삼 무역량이 증가한다. 4만 건 이상을 판매한 것이다. 인삼 무역의 증가는 개성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성 지역 상인이었던 박제도 집안의 장부로 인삼의 출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일본 오사카하고 중국 상해하고의 이 삼각무역 관계, 이거의 중심에 개성 상인들이 존재했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김태경이 쓴 문집에 홍삼 무역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아편과 홍삼 치료, 아편 중독에 대한 치료제로서 어떻게 홍삼이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있었고 그 거래의 중심에 개성 상인과 이 항주 절강 상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국제적인 그 교역을 수행했는지 이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 인삼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우리 인삼을 사기 위해서 일본은 인삼 전용 화폐까지 발행했다. 당시 일본의 화폐는 은 6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의 인삼 상인들은 일본의 화폐를 받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 인삼값으로 순운을 요구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삼 대왕고운 화폐였다. 조선의 인삼을 사기 위해서는 은의 순도를 높여야 하고 그것을 다시 기존에 있던 은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조를 했다라고 해서 특주은이라고도 하고 인삼을 가지고 오는 은이라고 해서 인삼 대왕 고운이라고도 했는데 결국은
조선의 인삼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삼의 인기가 높아지자 조선에서는 인삼으로 돈을 버는 거상이 나타났다. 바로 임상옥이다. 임상옥은 조선 최초로 인삼 판매권을 독점하게 된다. 그는 인삼 판매 독점권으로 중국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의 재산은 100칸이 넘는 집을 지을 정도였다. 이거는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이 국채가 문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원공상의 질서도 상당히 문란해지고 양반쌍놈이라고 하는 그 질서도 문란해지고, 그래서 그 쌍놈들 중에서 양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이제 양반 신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임상옥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뭐 아름아름 그렇게 샀던 거 아닐까. 무역 판매권은 원래는 국가에서 관여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해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사무역이 기승을 부렸고 결국은 인삼 판매권까지 개인으로 넘어간 것이다. 조선의 경제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삼무역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조 때 또는 순조 초엽에 중국의 인삼 수출을 한 것이 130근 정도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임상옥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830년대 말 고무렵에는 그게 한 4,000근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30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그건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그런 무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삼은 과거나 현재나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 그 가치와 효능은 떨어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그 효능 또한 세분화되어 쓰이는 곳이 더 많아졌다. 인삼의 힘은 여전히 세다. 우리 땅의 기운을 흡수하고 그 위상을 더해간다. 인삼은 사회의 신분 질서와 경제 질서를 재편성했다. 그리고 중국, 일본을 건너 서양까지 다다라 우리 땅에 힘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인삼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삼은 우리나라의 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일 수 있었고,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삼은 효의 문화, 또 축제의 문화, 또 음식 문화, 뭐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삼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까지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인삼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이다. 6년 동안 정성을 다해 보듬는다. 열매를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살핀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매일 6년이나 듣고서야 인삼은 고개를 내민다. 그 인삼 안에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신이 내려준 영험한 기운이 있다. 어쩌면 한반도의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부터 인삼은 우리와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에는 우리 인삼은 또 어떻게 우리 땅,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인삼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